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차피 가는 길에 같이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드 메러너 팀이고요. 저희 올드 메러너 팀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희는 어플을 위주로 어플을 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어플 시각화를 구현해 보았어요. 일단 초기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보았는데, 전에 발표한 것과 같이 월매 참여점은 월매 사용하는 이용자는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요청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그 배달자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배달자 페이지, 요청자 페이지가 나와서 사용할 시 더 편하게 구현해 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축에 따라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11시 반쯤 요청자 입장에서는 일단 요청자는 짧은 공강 시간에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커피를 시간적 제한으로 구매하지 못한 고민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페이스북이나 각종 연세대학교 관련 커뮤니티에 뿌려진 저희 광고를 보면서 어플을 다운하게 돼요. 그리고 어플을 다운하게 돼서 이를 통해서 그 어플에서 직접 그 배달자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왼쪽 이쪽에 보시면 그 캘린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요청자가 캘린더 그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그 배달자 이런 배달자가 등록해 놓으면 배달 사항에 대해서 올려놓을 거고, 세팅하기 그 아이콘을 누르면 다음 옆에 그 페이지처럼 넘어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그 시간이랑 잘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협의해보고 이 시간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는 그 페이지로 넘어가요. 만약에 두 분이 들을 수 있는 시간, 배달자와 요청자의 그 시간상 그게 맞는다면 바로 매칭이 가능하고, 이 시간대에 배달자 입장에서는 사진에 저희가 구현한 건 이게 청경관 앞에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포스터 만들었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저희 홍보 문구거든요. 뭐라고 했죠? 아이스크림 아무튼 홍보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저희가 사드릴게요. 사드리면 돈 받는 그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교내 시설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우주 공학인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어차피 내가 이걸 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주면서 저는 돈을 받고 되게 괜찮은 어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플을 다운하게 돼요. 옆에 보시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배달자 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캘린더 형식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요청자들의 요청 사항이에요. 여기서도 그 요청자랑 채팅하기를 누르고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배달할게요라고 누르면 바로 그 채팅 페이지가 다시 넘어가서 협의하고 매칭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저희 스테이크홀더는 연세대학교라고 지정했는데, 연세대학교는 다양한 구매 창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영하는 CEO가 있고 생협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정보들과 제휴해서 월매를 통해 거래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학교에 주문이 몰리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주문 절차가 저희는 어플로 주문하는 다음 페이지. 일단 저희는 어플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요. 요청자는 그 어플에서 바로 주문하고 바로 입금이 돼서 하얘졌어. 네, 그 요청자가 그 전에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용자와 함께 그 협의를 한 다음에 메뉴를 선택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청자의 입장은 배달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수업 중인 이용자가 있어서
아메리카노에 이렇게 같이 더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청한 장소까지 원래 이동 수단이던 쿠폰을 타고 이동해요. 이때 당시 이제 배달자의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쿠폰 화면이 있는데 우리 이용자를 통해서 배달자도 함께 이제 쿠폰이나 이런 다양한 배달자만의 그런 혜택을 받아서 이런 쿠폰을 화면을 저희가 구성해봤고요. 쿠폰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는 잘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하는데 경영관 카페, 그 다음에 카페하고 글씨가 작아서 일단은 경영관 카페가 맞습니다. 경영관 카페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도장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하는 과정은 여기 지도를 통해서 저희 지도를 통해서 이제 그 위치 견적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스테이크홀더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과 같은 이런 지도 서비스랑 같이 연동해서 같이 할 텐데요. 아무래도 원래 저희 앱에서 직접 지도를 구현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 인턴에서 이제 뭐 여러 경험으로 이제 토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그 지도를 저희가 구현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과 이제 좀 절차들이 복잡해서 아무래도 주변 그런 그 네이버 지도나 기존에 있던 업체들과 협업해서 또 저희가 이제 또 그 업체들에게는 우리 울매 사용자들을 또 그쪽에다가 다시 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서로 이해관계자들과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이 이제 결제가 이제 완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자랑 요청자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랙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배달자가 이제 학교랑 그 전에 이제 학교랑 저희가 기존에 협의를 해서 부스나 학교내 부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주 가는 여기는 이제 경영관 1층 거기 문 앞에 거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정된 장소로 이제 배달자가 샌딩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스에 두고 간 그 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이더라도 아니면 수업 직전이라도 바로 그냥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바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배달자가 이제 받고 나서 수업이 이제 바로 이제 3시로 넘어가는데 이건 수업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적을 때 화면인데요. 이제 그거를 배달자의 그 후기를 작성을 하면은 별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배달한 사람 그 사람이랑 그다음에 별점을 입력하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쿠폰 같은 걸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후기 관리나 그걸 통해서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레벨 3, 레벨 1 이렇게 레벨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 레벨이 있는 거에 따라서 매칭할 때 사람들이 이제 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레벨이 높을수록 뭐 더 매달 주는 혜택의 정도도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사람들이 어플을 사람들이 어플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좀 많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번에 또 그 부스를 설치하려면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학교에서 좀 요청을 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아직 요청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스테이크홀더들 아마 좀 또 연세대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질문 카멘. 부스가 어땠어요? 예를 들면 완전히 승인이 안 나면 네.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두고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건지. 지정 장소를 그래서 지정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쪽에다가 지정할 예정인데 그거는 이제 확실히 좀 학교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뭐 있는 것도 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학교랑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 피해가 안 나게 해야 되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다음 팀은 김미강, 김예은, 이지혜, 박상영, 한상권, 황준효. 자, 나오시고요. 나오기 전에 코멘트를 하자면은 이 팀은 소카 케이스를 갖다 한번 잘 생각해봐. 소카가 어디서 시작했지?
소카가 처음 지금 전국이지만 소카가 처음 시작한 데는 제주도에서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제주도라고 하는 사이즈에서 예행 연습을 해보면서 공유 차량을 갖다가 운영할 때 어떤 노하우와 어떤 난제가 있는가를 갖다가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전국 기내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뭐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이 서비스의 예행 연습을 하기에 적당한 사이즈일까? 연세대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매출이 나요. 그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시리어스하게 제공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사이즈업을한 테스트 마켓,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테스트 마켓이 필요한 건데 그 테스트 마켓의 사이즈에 과연 연세대학교라는 게 적당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스케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고요. 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버스의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스토리보드랑 프로토타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주 정도에 원래 계획하고 있던 사업으로 돌아갔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창업 컨설팅 회사를 저희가 만들고자 했는데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 컨설팅의 방향과도 조금 다르고 그 시장에서의 독과점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인데 회계나 재무와 같은 전문 인력을 끌어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기타의 이유로 다시 약간 식자재 재료 중개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거를 토대로 스토리보드와 프로토타입을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요식업체 스토리보드랑 1차 생산 스토리보드랑 프로토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요식업체 스토리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요식업체 사장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끝난 사장님도 계실 거고 신규 창업을 한 사장님도 계실 거고 이러한 다 많은 고민들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식자재 중개 업체를 찾을 때 저희 예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핸드폰 광고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려고 해요. 홍보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식자재 중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1차 생산자를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검색 탭에서 자기가 필요한 식재료, 인원수,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달이 와야 되는가, 배달 마감 기한, 자기가 위치한 지역 등을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한다는데 여기서 지역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생산자가 개인이고 다수의 요식업체가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배송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한번 엮으려고 해요. 그런 요식업체들을. 그리고 1차 생산자들이 요식업체들이 정말 자신들이 요식업체인 걸 증명을 할 일단 뭐 일반 사업자 등 서류라든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캡처해서 올리는 등 그렇게 신뢰를 보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단체 채팅방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요식업체랑 하나의 1차 생산자랑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요식업체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도 될 수 있고 다수의 요식업체들과 1차 생산자가 약간 계약 내용에 필요한 조건들을 합의하는 단체 채팅방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에서는 이제 가격과 수량을 중심적으로 논의를 하는 채팅방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제 계약 성립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거래 방식을 채택을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요식업체와 하나의 1차 생산자 혹은 하나의 1차 생산자와 하나의 요식업체 이런 식으로 거래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할 때 식자재 신선도나 신속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료가 배송되지 않으면 당장 가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계약 기간을 조금 길게를 잡긴 했는데 6개월 정도. 이거는 재료의 특성이나 이제 차후 도입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생산자 스토리보드인데 마찬가지로 여타의 이유로 새로운 요식업체를 찾기 시작했고 이제 홍보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1차 생산자가
가 되시는 분들의 특성상 이런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플랫폼들을 그렇게 많이 이용할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발품을 띄면서 1차 생산자들을 이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의 포스터나 이제 현수막 같은 거를 위주로 일단 주목을 끈 다음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식자재들이 주로 생산되는 곳에 찾아가서 실제로 이런 예포스에 대해 설명을 하며 이제 서비스의 가입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포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호텔 같은데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이제 호텔의 사진과 뭐 기타 정보를 입력하는 것처럼 농가의 사진과 농가가 얼마만큼의 1년의 생산량을 내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까지 계약 관계를 다른 기업들과 채택을 하면서 뭐 펑크는 안 났는가, 뭐 얼마만큼 양을 잘 보내주었는가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글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모집글을 확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1차 생산자들도 자신들의 판매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모집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토대로 이제 입찰을 신청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수의 요식업체를 상대를 할 때는 조금 가격을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1차 생산자 대 1차 생산자 요식업체가 1대1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가격을 조정해서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의 후 계약이 완료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케줄표를 앱에서 확인한 뒤 배송을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저희 프로토타이핑인데 이게 글씨가 많은 팀들처럼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요식업체 가입이랑 1차 생산자 가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로 기본적인 정보들, 자기네들 상호명이 무엇이고, 업체가 위치한 곳은 어디고, 그다음에 제품명은 어디고,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는 무엇이고, 이제 1차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가 되겠고, 요식업체는 이제 제품들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제 관심 상호분을 등록을 할 수가 있게 했어요. 가입하기 저쪽 맨 앞쪽에 보시면 이제 관심 상호분에서 뭐 밑반찬이면 밑반찬, 뭐 주 메뉴면 주 메뉴에서 관심 상호분을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공통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는 그러니까 현재 식자재들의 시세, 당일 시세를 올려놓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칸에서는 이제 관심 상호분으로 등록한 상품들의 이제 해당 시세나 좀 리스트들을 작성을 하고자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집글 위주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모집글과 판매글 작성을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나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나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 업체의 수에 따라서 변동되는 그 배송비나 식자재 가격들을 약간 그래프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계약 조건이 맞으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계약 조건을 작성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채팅방을 통해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약이 채택이 된다면은 마이페이지상 배송 스케줄을 캘린더의 기능을 이용해서 뭐 어느 날 배송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식자재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갑자기 요새 얘기를 들자면 광어 가격이 확 낮아졌다든지 뭐 고랭이 농사 때문에 뭐 배추의 가격이 확 낮아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간 팝업 메시지처럼 지금 뭐 특가 가격이 낮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포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네. 그러니까 구매자랑 판매자랑 서로 공동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1대1 구매도 할 수 있고 공동 구매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궁금했던 게 혹시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뭐지? 당근 같은 걸 주문했는데 그게 상해가지고 상한 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식당 업체들한테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냥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계약서의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생산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책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이 있기 전에 저희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게 수익 보조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커미션을 몇 % 정도 떼는 거의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캐시 자체를 저희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을 해서 그거를 충전하면서 수수료를 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만약에 10만 원이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홈페이지 가입을 할 때 10만 원을 충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휴대폰 결제에서는 몇 %, 뭐 무통장 입금에서 몇 % 이렇게 포인트에서 마일리지에서 수수료를 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원들의 의견이 좀 엇갈려서 거기에 내 대해서 생각에 그 내용은 다음 주 우리 프로젝트 발표일 것 같아. 네.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고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질문 코멘트. 저는 만약에 음식 재료 같은 생산품을 배송을 해주실 때 요즘 식자 재료 같은 거 로켓 배송이나 특별 배송이 같이 좀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그건 약간 식자재나 가게 오픈 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가게가 좀 상당히 일찍 오픈하는 시간이면 마켓컬리처럼 택배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게 오픈 시간이 늦거나 그렇게 급한 식재료가 아니라면은 그냥 지역 거점으로 해서 조금 오후에 배송을 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벽 배송이라던가 당일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약간 재고를 많이 쌓아둬서 이게 배송이 매일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조사한 2차 자료를 찾으면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배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1인 가구에 배송하는 로켓 배송이라던가 뭐 그런 새벽 배송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서로의 그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일단 제 생각인데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 요식업체 같은 경우에 원자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장과 직접 계약을 보통적으로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서로 신뢰가 쌓이니까 이제 생산을 만약에 똑같은 원재료를 생산을 해도 상품이 있는데 서로 신뢰가 쌓이면 이제 상품만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런 서로를 인식하고 이 반거래에 대한 신뢰가 여기서도 생길 수 있을지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쩌면 요식업체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어떻게 좀 잘 모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 라스트 팀 정인정, 윤예슬, 임정혁, 정지현 제일 마지막 팀은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고 이 팀은 간단하게 5분 만에 빨리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코멘트 잘 들었겠지만 나는 굉장히 좋은 코멘트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요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식자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트러스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구성원들 간에 인포스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서비스 밸류에 가장 큰 요소를 담아서 그 부분을 포커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래 그 도심수 모빌리티에 관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정지은 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수익 모델 관련해서 좀 교수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좀 새롭게 서비스가 생기게 돼서 이 부분 관련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심해를 부모님 모시기 고민하는 먹거리 부부들 이제 고민 끝 이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가
한분 이제 집에서 계시면서 부모님이라든지 외래 가는 거 항상 다 도와주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겠다 이런 니즈를 발견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타 빅5 병원 위주로 해서 먼저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댁에서부터 다시 병원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는 거 도와드리고 다시 약을 타서 집으로 가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크기를 가지고 갔던 가치 세 가지는 첫 번째 신뢰, 두 번째는 시간 세이빙,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인데요. 그래서 먼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큰 병원들 위주로 저희가 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도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외래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같이 해준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짜 되게 엄청 다양한 프로토타입들을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설명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웹페이지 상에서 다 이거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이거 혹시 이제 저희 나중에 올려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상에서는 간단하게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분들께서 자식들에게 계속 부탁하기가 미안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그런 니즈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대신에 저희가 어떤 안내를 드리거나 하는 부분들을 플러스 친구 고객 등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고요. 홍보 영상이나 예약 과정을 저희가 아예 시나리오 스토리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서비스 개발 위한 킥스타터 클라우드 펀딩까지 이렇게 계획을 프로토타입은 5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을 해보고 나서 저희가 그 전에 계획했던 것과 여기서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나서 저희만의 인사이트가 생겼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웹페이지나 어플 사용을 좀 하겠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선상으로만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서 해봤다고 했잖아요. 일단 거의 12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과금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서면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느껴졌고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상담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약이라든지 서비스 관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 사항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병원 같은 데서는 저희 오픈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그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는 걸 다 요즘에 최근에는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저희가 다 개입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여겨졌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의료정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병원 오픈카드 시스템, 그다음에 약국은 뭐 저희가 결제창을 띄워주면 그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전송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또 그 따로 결제창을 띄운 시스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한테 설명을 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병원비라든지 약국에 해당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소득공제 부분에 관련해서 의료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좀 통합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 제가 계획했을 때는 정말 보호자처럼 모든 진료 과정을 다 동반하는 서비스를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도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 계획했었는데 서울대에서 실제 대한외래라고 하는 외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그 의사가 보이스 레코딩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다 분석이 돼서 나중에 어플에서 의사 권고 사항들이 정리돼서 딱 메시지로 뜨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되게 병원들에서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로 이제 진료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약을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할지를 선택하고 그것 다 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환자 관련된 아웃컴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이 부분을 일단 서비스 초기에는 저희가 얼럿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진료실에 동반하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이송 서비스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는 시나리오를 부분은 네.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번 화요일 날 수업 때 좀 네. 보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확 달리고 왔는데 이렇게 돼서 이쯤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마지막 팀 서비스는 그 전문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니치 마켓도 상당히 잘 타겟팅하고 있고, 사실은 막 저 팀이 되게 고민하고 있길래 내가 평상시에 꼭 해봤으면 좋은 서비스를 한번 해보라고 힌트를 갖다 한번 조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중에 이 한 팀만 편애했다는 소리 안 들어야 되는데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오피스 아워 시간에 하도 절박하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건 디스카운트해서 해야 돼요. 디스카운트지만 아주 잘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잘 디벨롭해서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아이디어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서비스 프로토타입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 프로토타입하고 스토리보드를 보면 우리가 개발에 비록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밸류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팀이 있고, 그게 좀 애매모호한 팀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만들 때도 그렇고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도 핵심적인 밸류 프로포지션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는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보드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좀 보강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칠게요. 아주 잘했습니다.